자, 여러분 오늘은 이별 후에 상대방이 절대 돌아오지 않는 경우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재회라는 것을 볼 때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하는 경우는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말했었지만 감정적인 문제보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훨씬 더 어렵다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로는 제가 어떤 사례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느냐, 데이트 폭력 혹은 불륜권 혹은 바람과 같은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이별 상황에서 분명히 재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례를 여러분한테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론적으로 그리고 재회를 위해서 가치 투자들, 시간적인 고통들이나 감정적이나 그리고 사소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투자할 수 있으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디까지나 이것들이 이론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요, 재회에만 두고 내일도 후순위, 내 주변 사람들도 후순위, 내 모든 삶을 후순위에 두고 그렇게 재회만 보고 삶을 살아가기는 어렵잖아요. 이것은 현실적인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재회가 어렵겠다 싶은 경우들은 분명히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별 후에 우리가 현실적인 수준에서 상대방에게 재회를 시도할 때 상대방이 절대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애 초기에 상대방이 감정 발전이 되지 않아서 이별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과한 매달림과 감정 표출로 인해서 상대방이 이별 이후에 나에게 피곤스러움과 불편한 인간관계라는 이미지가 고착이 된 상황에서 이별을 하게 되고, 또 여타 다른 후처치 없이 시간이 흘러버린 경우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돌려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자,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분석적으로 본다면 연애를 시작하는 시점에 엄청난 사랑과 애정을 토대로 연애를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호감은 가고 나쁘지 않겠다, 이 사람 더 알고 싶은데, 이 정도의 호기심과 호감이 어우러진 정도에서 관계를 시작했는데, 막상 연애를 시작해 보니까 감정은 여기에서 더 발전을 하지 않고, 그래도 연인이 되긴 했으니 책임감은 생기고, 감정이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책임감이 생기니까 부담스럽고, 그 부담스러움이 이미지에 고스란히 전가가 되는 것이죠. 즉, 이런 상황을 뭔가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추후에 나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상대방은 나에게 이별의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도 어렵고, 애매모호하게 우리는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말로 이별의 말을 선택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는 처음부터 맞는 커플이 어디냐, 이런 말부터 비롯해서 내가 얼마나 상대방에게 짧은 기간에 깊은 감정을 가지게 됐는지, 얼마나 세상 사랑하게 됐는지, 이런 말을 한다고요. 실제로 상대방은 그게 나랑 안 맞다라는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 커지지 않는 감정의 문제인 건데, 단순하게 상대방이 안 맞다는 말만 듣고 달려들어서 상황을 망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냐면, 오히려 더 쿨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그래, 사람이 만나다 보면 감정이 내 맘대로 되나, 너나 나나 잘해보려고 만났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야, 그래도 너랑 나랑 지내는 동안 재밌었으니까 우리 너무 대면대면 하지 말자, 재밌던 것도 많았잖아, 이렇게 후처치를 해놔야 추후에 교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류가 있어야 재회를 하든 말든 뭘 하든 하죠. 자, 그리고 핵심적인 두 번째 경우, 상대방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이별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예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의도가 어쨌든 간에 상대방이 나와의 연애에서 자신이 큰 손해를 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별을 하고 그 후에 후처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흘러 그 이미지가 고착이 됐다면 그건 재회가 정말 힘들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유지를 하는 수준에서는 재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 손익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감수를 해야 하고, 상대방은 내 사랑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이게 쌓이고 쌓여서 터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 있어요. 헤어지자는 말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 이걸 보면요, 분명히 헤어질 의사는 아니고 내 불만을 표시를 하는 건데, 상대방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존중받지 못하는 연애를 하는 것이라서 헤어져야 하는데, 나한테 마음이 있다 보니까 버티다가 결국은 이별을 받아들이고 그 뒤에 매달려도 매몰찬 그런 경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상대방은 자신이 이 관계에서 의리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비참했을 거거든요. 인간이 사랑받고자 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본능인데, 이 사람은 연애관계 내내 내가 헤어짐을 얘기할까봐 불안해했고 거기에 염증을 느껴왔을 것이고,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감정의 문제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이 연애를 지속을 해왔죠. 이런 연애를 끝마치고 나면 피해의식이 생깁니다. 이걸 제가 왜 피해의식이라고 하느냐, 실제로 이 사람이 피해를 받고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내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사실 내가 실제로 느낀 피해보다도 더 크게 과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고착이 되는 겁니다. 걔를 만나서 나는 지옥을 경험했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별 후에 후처치가 돼 있지 않으면 진짜 거의 안 돼요. 그냥 후처치를 하지 못하고 내가 시간이 갔다, 그럼 그 관계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인 수준,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그냥 포기를 하는 것이 나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되면 상대가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후처치로는 내가 상대에게 그런 행동을 한 게 내 입장에서 당신을 사랑했기에 그런 것이다, 그렇지만 당신이 받은 상처를 알기에 나는 오랫동안 이 이별의 상처를 통해서 당신이 아팠던 것만큼 더 아프면서 너한테 미안함을 전하겠다, 이런 뉘앙스의 후처치가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생각하는 이별 후 돌아오지 않는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고 이별 직후 대처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매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가 후회할 연애를 하지 말자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일을 하세요.